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의 저자 조한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사 메리 마고의 글 한 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들은 내일이 없는 듯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소망이 높아지고 오늘 쌓는 작은 노력들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은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젊음은 내 푸른 생각으로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한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한때를 통해서 보게 될 내 모습보다 평생을 통해 보게 될 모습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서둘러 과일을 따서 빨리 익혀 먹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과일을 맛있게 익게 하는 가을 햇살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멈추지 말고 쉼없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순간의 긴장은 늦추지 않겠지만 생활 속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충분한 휴식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하다면 시간은 언제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 너무 좋죠?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에 소개된 글이에요. 그러나 나는. 안녕하세요. 김쌤님, 영원한 사랑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 그죠? 와, 정말 눈 깜짝할 새 한 주가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겠죠? 그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맞죠? 그죠? 애 키우느라 우리 김쌤님은, 우리 영원한 사랑님은 또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충실히 해내시느라 일주일이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 라방을 이렇게 또 일부러 시간 내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 이제 나왔던 그 글 중에 되게 문구가 막 와닿는 곳이 있었어요. 나의 삶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으세요? 겁나게 봐봐요, 늘.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면서도 또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항상 우리가 언저리에 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예나님. 반갑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해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엄마로서 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믿음? 그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내 아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때 아이가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레이더망을 막 이렇게 쫑긋 세워서 다른 엄마들의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되게 궁금해했고, 내 아이가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에는 집중을 좀 덜하고, 다른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만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되게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보 이런 것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내 아이에 대한 확신, 그죠? 확신이 좀 더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족하지만 매 순간 내 역할 그리고 모든 것에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영원한 사랑님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 믿음이 기본적으로 좀 깔아줘야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면 이게 맞는가, 긴가, 민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긴가, 민가 이런 것을 수시로 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지금 우리 애나님이나 우리 김쌤님 같은 경우 아직 아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애나님이나 김쌤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아이에 대한 믿음, 스스로가 딱 가슴에 손을 딱 얹어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큰아이 때 그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큰아이 저학년 때는 되게 막 불안해했던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늘 노심초사했던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아이가 성적을 제대로 안 받아오면 막 내 스스로 막 힘들어했던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다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이의 성향이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내 패턴대로 하다가는 내가 힘들어서 쓰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고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와 협상하기 시작했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 이제 그 전에 내가 어떤 배웠던 육아 서적들, 그죠? 그다음 교육 서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참고만 했지. 내가 꼭 그것처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 뭐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거를 내 마음 안에서 주문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 저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또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율하기 시작했던 거죠. 조율하면서 아이의 성향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해주고 화도 좀 덜 내고 아이의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좀 많이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고학년 때 이제 어느 순간 시점에 오면서 내 어떤 육아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제가 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변화되어 갔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의 아이들로 성장하게끔 도와주지 않았나라고 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버추 미덕이에요. 버추 미덕. 여러분들 버추 미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버추? 이 단어가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버추. 자녀가 실수를 하든 잘하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그 자체가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준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애나님이나 우리 김쌤님 같은 경우 딸아이는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있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들내미 남자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의 마음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 눈높이가 모르겠어요. 또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 키울 때 어렸을 때 특히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랑 어느 순간 막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 엄마의 욕심대로 아이를 자꾸 막 끄집어 오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것을 못 버텨하고 그런 엄마의 성향을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아이 성향대로 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순간 물론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놨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준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라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대로만 된다면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잖아요. 자꾸 사람들 투닥투닥 싸우게 만들잖아요. 싸우면서 정들게 만들고 그 싸우는 순간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장애물, 시련 그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기꺼이 그죠? 내 마음의 나이테를 갖기 위해서는 또 내가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면 또 가볍게 거쳐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미덕은 내면에 잠재한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큰 나, 잠자고 있는 거인.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대표적인 미덕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사랑.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되새겨 보셨나요? 여러분들 주변인들에게 좀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베푸셨나요?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언제나 들어도 그죠? 질리지 않는 말, 사랑. 보추 미덕의 실천은요, 아이의 단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보추의 미덕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 요것과 이제 같이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미덕, 우리 미덕에 제 책에 이런 것들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제 미덕의 예시로 감사, 소신, 존중, 결의, 신뢰, 중용, 겸손, 신용, 진실함, 관용, 열정, 창의성, 근면, 예의.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너그러움, 친절, 그리고 평온함, 헌신, 배려, 봉사, 확신도 나오네요. 미덕에. 미덕의 확신. 그 다음에 정직함, 상냥함.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내 아이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 책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같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막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상냥함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냥함의 미덕.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집에 설거지를 도와준다라든가 분리수거용을,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좀 엄마 대신에 갖다 좀 버려준다라든가. 그럼 이것 또한 배려예요. 배려의 미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려의 미덕. 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 정리 정도를 평소에는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큰맘 먹고 자신의 방을 막 정리를 해요. 그럼 그것 또한 미덕이에요. 어떤 미덕이냐면 청결의 미덕이에요. 청결의 미덕.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오늘 하루를 쭉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미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생각 중이에요. 늘 베푸는 편이지만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주면 자신이 더 편하겠지요. 맞죠?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준다라는 게 이게요. 내공이 참 필요해요. 그죠? 우리 김쌤님 아직은 믿어요. 자녀분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은 믿어요가 아니죠. 계속 믿어야죠. 계속. 왜 아직은이에요. 계속 믿어야죠. 잘하고 계십니다. 더 크면 어째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믿는 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요 보따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 보따리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아이에게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와의 일상을 통해서 엄마는 너를 항상 믿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내가 던져내는 이 말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아, 우리 엄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아, 우리 엄마 나를 믿고 있구나. 알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설사 그 상황에서 아이가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이런 거짓말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를 더 이상 못 해낸다라는 거죠. 믿지만 한편으로 의심한다고 우리 애나님도. 한편으로도 의심하지 마요.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다른 엄마들이 10명의 엄마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이러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설사 그 10명의 엄마들의 입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이 앞에서만큼은 나는 그래도 언제까지 너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설사 립 서비스가 되더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중에 엄마건 아빠건 둘 중에 한 사람은 아이 편이 철저하게 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빠가 만약에 아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뭐락하고 막 혼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들은 그 반대로 이제 아이를 따뜻거려주고 챙겨주고 아이의 말을 수긍해주고 들어주고 오야 잘한다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 편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자리씩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돼요. 이거를 어느 순간 한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에 내 편이 아무도 없네? 그럼 어느 순간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무서워요. 그런 게. 자, 우리 영원한 사랑님, 저녁 식사 때 내 밥 위에 살며시 돈가스 한 조각 올려놓은 아들의 편한 찐한 정에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마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진짜.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그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방 하던 시절에
그 회원모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회원이랑 같이 세 명이서 이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돈가스 먹었어요. 저도 이제 돈가스 3개를 시켜서 같이 이제 회원모랑 이제 회원이랑 같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밥에 이렇게 지 돈가스를 막 썰어서 엄마한테 올려주고 막 엄마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 아이한테, 우리 큰아이 아들한테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입에 넣어준 적이 없어요. 혹시 군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 영상을 볼라나. 예,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그런 대우를 못 받아봤으니까. 이게 느껴져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은 아드님의 잔정, 돈가스 이렇게 썰어서 엄마 밥 위에 올려주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남편분은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죠? 아들이 또 해주는 것하고 남편이 해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한 번씩 얘기하세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남편분한테. 왜 당신은 이거 안 해주냐고. 우리 아들은 이거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고. 해줘보세요. 그러면 남편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지? 잠깐 궁금해지네요. 잠깐. 좋아요. 어찌됐든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이 또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한없이 따뜻한 정서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부들끼리도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자고요. 그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게 해주는 이 버추 미더, 우리가 요거를 평소에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말들을.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SNS 이제 피드를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제 책을 사셨는데 버추미덕 요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냉장고에 붙여놨던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올려놨더라고요. SNS에.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저는 물론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카피해서 코팅해가지고 막 잘 보이는 것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메모장에 적어놓고 수시로 아이에게 이제 읽어주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고 이제 이게 다였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든지요,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눈에 보여야만 좀 더 자극이 돼서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추미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하든가 아니면 뭐 타이프 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한 번씩 수시로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요런 게 있었지? 보이면 내 아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너에게 청결함이 미덕이 있구나. 우리 아이 너무 잘한다. 최고.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자녀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뭐를 칭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도 인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인사성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 또한 미덕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 의뢰이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니까 뭐 의뢰이 일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칭찬할 거리까지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 안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엄마 아빠 보고도 멀뚱멀뚱 이렇게 다가와서 그냥 스킨십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성 있게끔 하는 아이들이 또 결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내 아이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 또한 미덕인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칭찬할 거리예요. 칭찬할 거리. 그래서 미덕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이게끔 적어놓고 수시로 아이에게 좀 던져주고 이런 단어들을 던져주고 그리고 잘한다 최고다 이런 얘기를 좀 수시로 해주고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에게 좀 힘껏 안아주는 거 스킨십도 듬뿍 격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 하는 거 보고 남편도 따라했어요. 이야 영원한 사랑이 성공하셨네. 막 눈에 그려집니다. 이야 좋아요 화목한 가정. 자, 내 아이만이 가진 특별함,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미덕을 찾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여야 됩니다. 부모. 자, 적절한 미덕의 언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중간에 이제 책에 소개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딸아이와 나눴던 대화였는데, 엄마, 우리 반 선생님이 이번 축제 때 나더러 또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셨구나. 우리 딸이 봉사 미덕이 넘쳐나서 그런 걸 어쩌냐? 축하해. 한 달간 바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응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맞나?
그래? 잘했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엄마가 또 이런 단어들을, 버추 미덕에 관련되는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봉사 미덕.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처음이 문제지 자꾸 쓰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상냥함 플러스 원 우리 김쌤님, 그리고 청결함 플러스 원. 누가 아이가 우리 김쌤님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상냥함과 청결함. 아직 아이가 어린데 상냥하고 청결하고 아이고 교육 잘 시키셨네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제 미덕의 언어를 받아서 차곡차곡 무의식의 창부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국어. 엄마가 어떤 모국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엄마가 쓰는 모국어를 따라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버추 미덕. 이 버추 미덕에 관련되는 언어를 한번 써보세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모국어가 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래 누구야 너 너무 그래 인사성이 너무너무 좋아. 밝음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 최고야.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냉장고에 있는 글자를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 아이에게 하루 정도 이제 옷을 딱 입혀준다면, 버추 미덕에 관련된 옷을 딱 입혀준다면 내 아이는 하루 동안 이제 자존감 빵빵이죠. 빵빵. 그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엄마는 이러한 단어를 쓰면 쓸수록 엄마도 정화가 되잖아요. 엄마도 또한 이제 내가 써야 될 말들을 가려서 쓰기 때문에 엄마 또한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말도 글과 같은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예. 우리 특히 또 말은 내가 한번 뱉어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은 내가 한번 썼던 거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뭐 2번, 3번,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수정해낼 수가 있는데 한번 내가 입으로 뱉어낸 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글쓰기가 요 글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으면 이제 내가 말로 옮겨내는 이 과정도 이제 건강하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고 계신가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꾸준하게 하십시오. 감사일기. 네. 매일매일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라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신 채팅글, 이 채팅글도 제가 지금 눈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글자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감사하시나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감사할 거리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 우리 미덕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기적을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아이에게 이런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런 기적을 선물하려면,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죠. 편안하고 여유있고 평안하고 행복해야만 내 아이에게 그러한 이제 미덕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사가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마음 공부. 그죠? 내 마음이 좀 건강하게 탄탄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우리 엄마로서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엄마나 아빠라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키워가면서 정말 불완전이었던 나가 엄마가 되어가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되어가면서. 우리 영원한 사랑님, 조한쌤님 강의 듣고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맞죠? 저도요. 저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 김쌤님, 아들이 최고죠. 아들이 최고. 우리 아들은 당신 안 닮아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쌤님, 남편한테 그게 칭찬인지, 그죠? 남편이 좀 씁쓸했겠는데요? 그죠?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지, 그냥 초긍정 이해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쓰는 언어들, 그 다음 내 아이와 주고받는 그런 언어들, 우리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진짜. 내가 내 아이한테, 특히 우리 왜 인간의 감정이 막 완전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내 기분이 완전 저기압일 때, 그때 나의 본연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부부싸움 했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완전 본연의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막 험한 말이,
남편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결혼 초에 이제 남편하고 싸우고 이러면 그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큰아이한테 가고, 왠지 막 큰아이도 막 미워 보이고,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막 아이까지 막 미워 보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죠? 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아이들은 얼마나 눈치 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너무 막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울 수는 없죠. 그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걸 이제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 또한 이제 두 부부의 몫이겠죠. 그죠? 건강하게 풀어가는 방법. 요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걸 풀어가려고 하면 어쩔 때는 막 답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순간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넋두리도 좀 하셔도 되고, 그럼 그 넋두리 하는 과정에서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보일 거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족들이 그저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이 나의 불편한 감정이 이게 계속 가버리면 결국에 피해 보는 거는 내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내 자신도 힘들지만 내 가족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소통해주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제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그냥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또 불편한 감정들도 쉽게 또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내 아이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자, 아이가 왜 특히 우리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지 않나요? 그죠? 엄마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우리 김쌤님 같은 경우는 우리 따님이 막 엄마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김쌤님, 우리 아들 오늘 댓글이 엄청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이게 버퍼링이 걸려서 늦게 뜰 수도 있고, 그죠? 와이파이 또 이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타이밍 쪽으로 늦게 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김쌤님이 열심히 올리시는데 얘가 늦게 뜨는 거군요. 그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육아 패턴을 잠깐 둘러보세요. 한번. 자, 둘러보셨을 때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혼을 내시나요?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실 때가 더 많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그냥 뭐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만약에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때는 되게 막 화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수할 때는, 한 번 실수할 때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라든가, 요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참 희한한 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자,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죠? 그거를 뭐 흘려들어서 또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말고도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는 그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을,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약에 이제 그 상 위에 A라는 곳에 컵을 뒀는데, 그 컵을 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팔이 옆으로 살짝 가는 바람에 컵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컵에 있는 뭐 물이 쏟아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가지고 이제 엄마가 만약에 그 전에 똑같은 상황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엄마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봐라 엄마 말 똑바로 안 들으니까 니 또 실수했지 또 깼지 이러면서 이제 다그치고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컵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아이는 뭐 손을 뻗어서 입으로 바로 넣기가 편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여건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아이들도요, 물론 엄마의
그런 화내는 거, 엄마 아빠가 화낼까봐 화내는 게 무서워서 상습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짓말을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간중간 이제 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무조건 엄마는 다그치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자, 네가 왜 거기에 났어?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이쪽에 엄마가 이쪽에 놓으라 했는데 이쪽에 놓지 않고 아이는 이쪽에 끝까지 놓다가 결국에는 이제 깨트려버리는 사단이 났어. 그러면 한 번쯤은 엄마들이 왜 컵을 거기 놔뒀어? 라고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그 상황에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컵을 깨뜨렸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 되면 결국엔 아이는 자존감 떨어지고, 꾸지람 들었으니까 꾸지람 듣고 좋아할 아이들이 어딨어요. 그죠? 의기소침해지는 거고. 근데 의기소침해지더라도 그 상황이 나중에 또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쌤님, 상냥함과 청결, 오늘의 미덕.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쌤님, 신랑이 술에 취해서 집에 잘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신랑분의. 그러니까 어찌됐든 술에 취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정신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정신력. 내가 우야둔동 집에는 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 마음 한 줄 가닥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날은 술이 취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 차려주면서, 아이고, 당신 어제 술이 그만이나, 과했는데도 집 잘 찾아왔네? 잘했어. 이렇게 오버해서 칭찬해줘 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막 의기양양해서 아침에 출근할걸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여자건 남자건 되게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에. 상대의 칭찬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이를 키워가는 엄마로서도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좀 오버해서 칭찬해주는 거, 그죠?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한두 번 실수는 좀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똑같은 실수가 자꾸 반복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찝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찝어주지 않고 계속 오냐 하면서 그래 오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든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받아준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커서 너무 예의가 없다,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규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어느 선까지는 엄마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어느 선을 넘어서면 또 이제 좀 고쳐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또 단호하게, 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될까요? 어디까지 뭐라 해줘야 될까요? 어디까지 봐줘야 될까요? 어디까지는 용서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또 우리 그때의 감정에 의해서, 그죠? 그때 기분 컨디션에 의해서 어제는 이만한 일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이가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제랑 같은 강도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막 엄마가 화를 내버려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는 헷갈려 해요. 우리 엄마 도대체 뭐지?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이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좀 낯선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또 아이들의 이제 스트레스 수치는 또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죠? 인간인지라 이거를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가면 좋은데, 항상 우리도 감정에 막 노출되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굴곡이 심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또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우리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모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이제 어른다워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넘길 건 넘기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또 매너가,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떨 때, 특히 이제 아이가 싸우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첫 반응은 어떠세요? 아이가 친구랑 막 싸우고 막 울면서 들어와요. 울면서 들어오는데 그 울면서 들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머리 아파요.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머리 아파요.
우리 김쌤님 머리 아프다고. 울면서 아이가 일단 딱 들어오면 어때요? 엄마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울고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불안해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내 아이가 또 뭐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고 있나, 누구한테 또 맞고 왔나, 이런 뭐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의 막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딱 울고 들어오면 그때 또 엄마의 어떤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가 똑같이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니 왜 맞고 들어왔노? 찌질이같이, 바보같이 왜 맞고 들어왔노? 이렇게 아이를 막 다그치고 화내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울고 들어오면 일단은 아이의 마음을 좀 따독거려서, 아이고 니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어릴 때도 물론 그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어떤 엄마들은 밖으로 이제 나가요. 따지러 가요. 따지러. 아이 손잡고 따지러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에게 이제 사과하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굉장히 엄마가 오버하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을 그 상대편의 아이의 엄마가 봤더라면 또 어떨까요? 그럼 그 상황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근데 의외로요, 이렇게 저학년을 키우는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의외로 꽤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아이만, 자신의 아이 말만 절대적으로 믿어서 상대편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액션을 취해줄게, 엄마는 너의 편이야 이러면서 막 의기당당하게 막 나가서 이거를 풀어볼 거라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심해져 버리면 이제 엄마들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맞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절대로 맞대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대응하지 말고 일단은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너무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내 아이를 다그쳐서도 안 되지만 내 아이의 말을 또 100% 아이 앞에서는 뭐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 안에서만큼은 또 이렇게 엄마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쌍방이잖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아이가 맞고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내 아이의 언행이 상대편 아이에게 또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뭐 치고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아이가 울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쌍방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 그러니까 내 아이가 수시로 뭐 너무 상습적으로 맞고 들어온다 이러면 엄마가 완전 전선에 나가서 그 원인을 좀 따지고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닌 거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만큼은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아이를 따독거려주고 내 선에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충분히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한 부모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 특히 이제 저학년 때는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엄마들 전화 올 때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좀 이제 무시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을 내 아이에게 또 다 표현할 수도 없더라고요. 엄마가 내 아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걸 내 아이에게 표현을 하면요, 그 엄마의 불안감이, 엄마는 50이라고 느껴서 아이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전달되는 강도는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아이의 그러한 말을 좀 듣고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도 아이 앞에서 그러한 속상한 마음을 다 보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이니까 조금 어느 선에서 좀 객관적인 입장을 딱 갖춰서 아이를 좀 따독거려주고, 아이의 감정에 너무 동요되지 않게, 너무 100% 감정이입하지 않는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버리면 이제 엄마들 싸움, 부모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조율하는 게 늘 힘들어요. 그 선 조절,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지 이게 규율을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또한 지나가요. 보니까 뭐 영구요, 어린 시절 후딱 가는 것 같아요. 후딱. 지금 우리 김쌤님도 그렇고 애나님도 그렇고 아직 자녀분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어릴 때가. 그리고 또 어릴 때 아이들과 뭐 어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물론 엄마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어디 뭐 하다못해 1박 2일 놀러만 간다 해도 결국에는 엄마 몫이잖아요.
애들 뭐 옷까지 먹는 거 다 하나둘까지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참 재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아이 군에 갔지,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4인 가족이 시간 맞춰서 놀러 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안 맞춰져요, 시간이. 어릴 때 애들 이렇게 쪼맨쪼맨할 때 같이 이제 1박 2일 놀러 가고 이제 이랬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어디 뭐 멀리 가서 돈 많이 쓰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꼭 그것만 좋은 건가요? 그죠? 가까운데 잠깐 나가더라도 잠깐 나간 곳에서 뭐 하다못해 뭐 컵라면을 먹고 들어오더라도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많은 거예요. 충분하죠. 그죠? 많은 거니까 우리는 그거조차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루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 바쁨 속에서도 그죠? 내가 잠깐 짬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지금 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셔야 돼요. 너무 가족들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충분히 좀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뭐 즐긴다라는 게 꼭 내가 어떤 뭐 돈을 투자해서 아니면 어디 뭐 멀리 이동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힐링을 갖게끔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수시로 하루 24시간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을 꼭 할애를 해주세요. 나를 위한 시간.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우리 영원한 사랑님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은 혹시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우리 김쌤님은 어떠세요? 오늘 김쌤님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 김쌤님 자신에게 투자한 거는 뭐였을까요? 저는 오늘 저한테 투자한 시간은 미용실 가는 거였어요. 미용실. 아무도 몰라보시네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나요? 예, 중간에 이제 미용실 가서 잠깐 헤어를 좀 바꾸고 했던 그게 이제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었어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원래는 오늘 일정이 없었던 건데 잠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1시간 만에 후다닥 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처리하고 왔었어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한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영원한 사랑님은 엔돌핀을 돌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하루 일과 중에 엔돌핀을 돌게 하는 그 무엇은 무엇이죠? 우리 영원한 사랑님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뭐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노래를 듣는다든가 노래방 가셨나? 우리 영원한 사랑님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우리 김쌤님 마인드 컨트롤이 아직 부족해요. 어우.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쓰면 돼요.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인드 컨트롤이 100%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감정이 밀리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또 얼른 내가 스스로 알아채서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서 올리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이제 내공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노래는 거의 생활입니다. 와, 멋지다. 저는 노래 안 불러본 지 꽤 됐어요. 이제 노래방 가서 놀자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어색해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술도 안 마시거든요. 왜 그전에는 뭐 노래방 가면 그래도 술 기운에라도 가서 노래를 좀 몇 곡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술도 안 마시니까 노래방 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쌤님 학기 초에 딸내미 괴롭히던 친구 오늘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 맞지? 하고 싶었는데 해맑게 웃으며 가는 모습 보고 돌아서 왔어요.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김쌤님. 잘했어요. 그게 바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상대의 아이를 바라보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 김쌤님 따님이 보는 자리에서 너 누구 맞지? 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고 혼냈더라면 아마 그 아이가 굉장히 멋쩍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쌤님 따님은 반응이 어땠을지 아마 흐뭇해했을까요? 결국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너무 지혜롭게 잘 넘기셨네요. 그죠? 감정을 이겨내신 거예요. 딸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며 막 불뚝불뚝 솟아서 한 대 그냥 꿀밤이라도 지어받고 싶고 그죠? 혼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아서 그냥 이제 돌아서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마 그 아이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 김쌤님의 따님을 그렇게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김쌤님이 너그럽게 안아줬잖아요. 마음으로써.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우리 김쌤님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특히 저학년 때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요, 엄마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엄마들은 100%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모습 보이고 해맑은 모습 보이고 순한 모습을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떤 개구쟁이 행동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이가 개구쟁이 행동을 하면 다른 엄마들이 내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쁘게 봐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의 아이가 아니면 남의 집의 아이가 이렇게 개구쟁이 짓을 하고 이러면 이쁘게 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어찌됐든 우리 김쌤님은 지혜롭게 잘 극복해 오셨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진짜 대단하게 잘 해결해 내신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서 다들 내 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는 아이를 같이 이렇게 케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너희 애니 우리 애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별을 짓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아이가 어리면 다른 집 아이도 어리고 이러면 내가 같이 키워간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집 아이들도 같이 내가 챙긴다. 이런 이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도 되게 건강한 환경에서 서로서로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좀 마인드도 건전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되게 말썽쟁이였대요. 모든 사고라는 사고는 그 아이가 다 치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소년원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어찌됐든 아이가 또 소년원에 갔다고 하니까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으로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노라고 내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물었더니 그 부모 또한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도 이혼을 했고, 이제 그 소년원에 갔던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아빠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량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는 이렇게 여자분들도 막 수시로 바뀌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마음이 이제 삐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국에는 이제 아빠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쌓인 감정들을 밖에 나가서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모든 말썽이라는 말썽은 다 부리고 결국에는 이제 소년원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씁쓸하고 짠하고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이 아이를 케어했더라면 과연 아이가 소년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 아이가 그전에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라방에 오시는 분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내 아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신다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이가 크고 있는 이 환경이 건강해야만 내 아이도 건강하게 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내 애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두루두루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같이 좀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인드가 좀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댓글이 계속 늦게 뜨나 봐요. 그죠? 오늘은 얘가 좀 안 도와주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오늘도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